가봅시다. 똑같이 쌤도 외우지 않고 그냥 다 쭉쭉쭉 쓰는 거니까 얘는 우리 x 세제곱 정말 속도에서 가볼게요. 플러스 1은 0을 분석하는 얘기인 거고 얘는 지금 무슨 케이스인 거죠? x제곱 더하기 1 자체는 2대 합이 0인 케이스네요. 홀계약 1이고요. 짝계약 1인 거니까 얘는 우리가 기본 공식으로 당연히 알고 있지만 x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니까 이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그 오메가는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다시 판별식으로 일단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혈례근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오메가 바겠구나. 이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오메가나 오메가 바는 다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0 되게 하는 놈이면서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0 되게 하는 놈이기도 한 거니까 관련된 것들을 한번 다 적어보면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4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적어서 우리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인 거니까 얘는 사실 마이너스 1보다는 양변 제곱해서 6제곱이 1이다 라는 거 가지고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오메가 바도 6제곱 했을 때 1되는 그러한 허수이구나. 맞지?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도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물론 뭐 인수정리에 의해서 얘가 x-오메가 x-오메가 바다 이것도 쓰기는 써야죠. 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가지고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한다면 x-오메가 x-오메가 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사실 다 이유가 되는 거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곱은 1이다. 따라서 여기 곱이 1이다로부터 또다시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역수 관계다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 근의 공식을 써서 이 오메가나 오메가 바가 얼마인지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A분의 2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달고 있는 거랑 마이너스 달고 있는 거 두 개가 나올 거고요. 1 마이너스 4니까 루트 3의 i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의 3i가 될 거여서 얘를 오메가라고 생각하면 얘가 오메가 바가 됩니다. 그런 얘기겠지. 그리고 얘는 확인이 지금 다 되겠지만 회전 무소수이고요. 각도로 얘기했는데 몇 도짜리인 거냐? 몇 도짜리? 얘는 그래서 또다시 확인이 되는 거죠.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지금 당연히 혈례 관계면 각도의 부호만 반대가 되는 거고 둘 다 회전복소수이기 때문에 회전복소수인 전자에서 역수 관계까지 성립한다. 역수 관계까지 성립한다. 혈례 복소수가 무조건 역수다. 이건 당연히 아닌 거지. 회전복소수 전제하에 혈례 관계면 역수 관계이기도 하다. 거기서도 식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얘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다시 원 하나 그려볼고 얘가 찍는 자취 자체가 이 오메가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메가의 1제곱이 어디에 찍히냐라고 하면 북쪽이니까 여기 한 번 돌았을 때 여기 찍히고 120도, 180도, 240도, 그 다음에 300도, 여기, 그 다음에 360도 이렇게 6개의 자취를 가지고 있을 건데 빙글빙글 돌아갈 건데 여기가 그러면은 우리가 오메가의 1제곱이고 얘가 오메가의 제곱이고 오메가의 세제곱이고 얘가 오메가의 4제곱이고 오메가의 5제곱이고 얘가 오메가의 6제곱인 거니까 지금 이 6개의 복소수 값의 공통적인 특징 애초에 오메가 자체가
6제곱 했을 때 1 되는 놈이니까 이런 놈들도 다 6제곱 했을 때 1 되는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할 거야.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정리를 해야 되겠죠.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걸 인수분해를 복소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다 적어보면 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리수 범위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을 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지금 3뿐만 아니라 5, 7, 9 이렇게 홀수가 오는 경우를 아예 기억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는 걸 이용해서 얘는 그대로 써주고요. x 더하기 1에 뒤에 2차식만 x 마이너스 오메가 x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도 있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는 걸 이용해서, 그리고 또 하나 여기까지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제 또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여기까지 쓰고 여기까지 쓰고 지금 우리가 이거 얘는 지금 세제곱 더하기 1인 거니까 요거 얘기할게요. 6제곱이 1이다로 연결이 되는 거죠. 6죽인 거니까 우리가 요거까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돼. x 6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일단 우리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그냥 알고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 합차도 있어요. 합차. 떠볼게. x의 세제곱 더하기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줄 수 없죠. 각각이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얘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x의 짝수제곱 마이너스 1 가지고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이 x의 5제곱부터 플러스로 쭉쭉쭉쭉 이어나가진다.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등장했던 이 6주기 복소수, 6주기 회전 복소수인 이 오메가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복소수 범위까지 찢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땡땡땡 해서 우리 x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은 여기 6개의 1차식의 분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논리가 뭐였냐, 그 개념이 뭐였냐, 여기 6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여기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서로 다른 최대 6개가 나온다는 건데, 우리가 그 서로 다른 6개를 진짜 눈으로 확인을 해버린 거지. 지금 얘들이 다 6제곱 했을 때 1 되는 놈들인 거고 심지어 다 다른 값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최대 6개인데 6개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인수정리에 의해서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얘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의 단편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너희들이 문제 이거 저기 버전에도 똑같은 얘기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3-오메가부터 3-오메가의 제곱부터 땡땡땡 3-오메가의 제곱까지 곱해봐라. 아니면 뭐 요거 하나만 좀 제거할 수도 있겠지. 뭐 이거까지만 볼까? 여기서 3-오메가의 5제곱까지만 곱해보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너희들은 물론 각각을 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세제곱은 마이너스로 바꾸고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꾸고 얘는 플러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고 한 다음에 또 이런 것들 가지고 차수를 낮추고 정리해가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이제 너희들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여기에다가 3 집어넣어. 3에 6제곱 마이너스 1. 그런데 뭐가 빠져있어요? 3-오메가의 6제곱이 빠져있어. 오메가의 6제곱이 1이기 때문에 그걸 값수로 얘기하면 2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2까지 있었으면 이건데 2가 빠져있으니까 정답은 이게 되겠지. 그런 거죠.
방금의 응용까지 섞어가지고 예시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걸 너희들이 지금 이해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할 수 있구나 라는 개념 다시 한번 캐치를 한 거고요. 얘도 그래서 우리가 요거 x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인수분해할 때 물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것도 있고 이걸로부터 우리는 뭐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썼던 거잖아. 근데 얘는 x 마이너스 2오메가 3주기짜리 거니까 x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도 있고요. 이거나 사실상 다 똑같은 거야. 따지고 보면 이제 얘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고 이거 두 개의 곱이 얘랑 똑같은 그런 식이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범위를 복소수 범위까지 확대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 거고 이것들을 다 눈에 익혀놔야 관련된 형태의 값을 구하시라는 것을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닥도 사실상 쟤랑 개념 자체의 흐름이 다 똑같은 거니까 꼭 비교해 가면서 잘 써보시고 얘는 이 빈도 자체는 얘가 90% 나오고요. 얘가 10% 정도 출제가 되는데 가끔가다가 이제 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너희들이 이게 나오면 실수를 진짜 많이 하는 포인트가 있어. 뭐냐면 자 이거 내가 결국엔 이거 양변 제곱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오메가는 6주기잖아요. 6주. 그래서 너희들이 오메가의 6제곱이 1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이용해서 오메가의 7제곱은 오메가의 1제곱으로 다운시킬 수 있다. 이건 잘하거든. 근데 여기 세제곱까지만 하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오메가의 4제곱을 이 지수를 다운시키고 싶으면 얘 오메가의 1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오메가. 그렇죠?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3을 줄이면 9를 반대로 바꿔줘야 되고 6의 배수만큼 줄이면 9를 그대로 유지시켜도 된다. 뭐를 실수를 많이 하냐? 당연히 이거를 실수를 많이 해요. 3을 줄이는 상황에서는 9를 반대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별도 배울 만한 건 아니지. 너희들이 얘를 잘 봐야 돼.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고요. 6제곱이 1인 거예요. 실수. 난 이미 너희들 선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분명히 너희들 중에서도 누군가 실수를 할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게 실전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제곱을 없애면 세제곱 3씩 다운시킬 때는 9를 바꿔야 되고요. 6을 다운시킬 때 6의 배수를 다운시킬 때는 그대로 유지하겠지. 자,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문제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 연립방정식으로 넘어가서 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이제부터 뭐 어려운 개념이 아무것도 없기는 사실상. 자, 페이지는 아무데나 푸시면 될 것 같은데 연립방정식 네. 복습만 좀 해보자. 184페이지 펴놓고 연립방정식 빠르게 전체적인 복습 한번. 연립방정식은 사실 방정식 2개 이상을 엮어서 풀어보세요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까 적어준 개념들 있잖아. 그냥 이거를 알고 있으면 연립방정식 문제를 못 풀래야 못 풀 수가 없는 거고 너희들은 그 연립방정식 어떤 식과 어떤 식이 엮여있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연립을 해나가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이드라인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1차랑 1차가 있다. 얘는 중학교 문제예요. 너희들이 뭐 장단법이라고 하는 것들, 뭐 1차 관계식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한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x 더하기 y는 3이고요. 뭐 x 마이너스 y는 7이다. 이런 분식은 없겠지. 1차 회차는 가방법을 쓰시면 된다라는 건데 내가 이걸 굳이 한 번 더 적어준 이유는 이 얘기를 꼭 기억해야 돼. 1차 관계식은 문자를 줄일 수 있는 역할로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넘기기만 하면 y는 3-2x랑 똑같다. 즉 y를 3-2x로 바꾸었어도 괜찮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 그렇게 하기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1차 관계식이에요. 1차 관계식.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1차랑 2차가 엮여 있거나 아니면 뭐 2차랑 2차 이렇게 엮여 있는 연립방정식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고, 그러면 너희들은 요거는 또다시 문제가 안 되죠. 1차 관계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된다. 이 대입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떤 결과를 이뤄낼 거냐, 가감법을 한 거예요. 문자를 하나 지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문자에 대한 관계식이 남아있게 될 거고요. 뭐 x를 남겼으면 x 값이 구해질 거고, 대응하는 이 관계식으로부터 대응하는 y 값도 정해질 거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건 이 2차랑 2차 두 개가 엮여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풀어갈 거냐에 대한 방법들만 정리하면 되겠고, 얘는 가이드맵을 좀 한 번만 다시 적어줄게. 너희들 필기가 다 돼 있을 건데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봐.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 존재하는가를 따져야 되는 거겠죠.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둘 중에 하나라도, 둘 다 되면 더 좋은 거고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니까 둘 다 되면 좋은 거고요. 안 되면은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된다. 존재하면 인수분해하고 분석하면 된다. 관련 예시 한 번만 일단 좀 풀어볼게요. 근데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두 개의 방법이 있고, 얘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 이차항을 이 두 개의 식에 들어있는 모든 이차항을 모두 동시에, 중요한 키워드 살려서 적어보자. 동시에 소거 하려고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상수항, 문자와 상관없이 문자가 들어가 있지 않는 숫자 부분을 얘기했죠. 상수항을 소거하려고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이게 되면 이거를 풀 거고, 이게 되면 이거를 풀 거고, 이게 되게 뭐 전후 관계 그런 것들은 없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깔끔하게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가 될 거니까 이렇게 가이드를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리고 얘 말고 특수한 형태가 이제 대칭식은 별개로 조금 구분을 했었죠.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얘는 아예 별도로 그냥 공부를 해놓으시고, 이거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구나, 그걸 캐치하고 그 방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공통근과 관련된 얘는데 공통근을 조금만 적어봅시다. 대칭식은 별도예요. 그 자체로 특수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억한다. 자, 그래서 연습만 한번 좀 해볼게요. 연립방정식은 전혀 문제가 될 거 없는데, 이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잘 생각해봐. 이건 이제 우리 공통수학 1을 출발하면서부터 얘기했던 거지만, 이제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 내가 뭐를 주인공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인공이 바뀔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애초에 문제는 주인공을 정해놨으면 그 주인공에만 집중을 하셔야 되겠지. 예를 들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뭐 a라고 나왔고요. x 마이너스 2y가 뭐 b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너희들 여기서 문자가 너무 많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초짜 마인드라는 얘기죠. 이게 분명히 x랑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다라고 나올 거거든. 그럼 나는 주인공이 x랑 y니까 여기에 값이 a랑 b라고 나와있든 아니든 숫자가 나와있든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x가 어쩌고 값입니다, y가 어쩌고 값입니다 결론을 지어줘야만 해. 그럼 당연히 여기에 a랑 b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정리가 되겠지. 그럼 그 후에 a랑 b가 뭔가 결정할 만한 추가적인 경사가 나와 있을 거 아니겠지. 무슨 말이야? 주인공이 뭔지 파악하고 그걸 믿고서 끝까지 결론은 내셔야 돼요. 방정식을 풀라고 했으니까 A, B를 어쩌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결론을 내놓고 여기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한 번만 더 볼게요. 그리고 우리
공통선자에서 몇 개 문제만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실전이니까 시험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나만 더 해주면 이 연립방정식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상당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는 한데 너희들이 20문제 정도 시험을 본다고 하면 한 문제, 두 문제 그것도 쉽게 밖에 안 나오고 만약에 뭐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문제 정도 조금 계산이 복잡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어렵게 낼 뻔했지가 없어서 어렵게 낼 뻔했지가 없어요. 사실상 그 전에 배웠던 식을 다루는 방법들이 더 중요한 거지. 얘는 그냥 두 개를 엮어가지고 공통회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니까 풀고 풀어내는 방법만 안 될 줄 알면 된다는 얘기죠. 110페이지에 간단하게 우리 몇 개만 좀 공부를 해봅시다. 공산자 110페이지 볼 거고 첫 번째 거에서 513번, 14번을 알아서 해보시고 515번 같은 거 한번 볼게요. 515번. 얘는 말로 더 이상 뭐 정리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가지고 어떻게 대표적인 것들 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시죠. x 플러스 2y가 4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x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 3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열린 방식이 5x 플러스 by가 2다라고 되어 있고요. x제곱 더하기 2y 제곱이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다. 공통해를 갖는다. 무슨 말이야? 어떤 x가 얼마며 y가 얼마다라는 이 한 쌍의 해가 있는데 몇 쌍인지 모르겠지만 해가 있는데 여기에 집어넣어도 성립하고 여기에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너희들은 사실상 이런 유형들은 이제 익혀놨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풀겠지. 여기에 지금 모르는 A가 펴져 있고 미정계수 B가 펴져 있으니까 그냥 다 알고 있는 거 이거 두 개만 가지고 가면 된다. 이렇게 그냥 방법을 기억해서 풀겠지만 사실상의 그 내용 자체가 뭐야? 우리는 지금 이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는데 x, y의 값 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 최소한 몇 개씩만 있으면 되는 거야. x랑 y와 관련된 두 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관계식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문제 형태는 이렇게 주어졌지만 그냥 이거 네 개의 식을 연립한 결과가 얘다라고 알려준 거고 사실 네 개의 식은 과조건이라는 뜻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두 개만 골라 잡아도 우리는 무조건 이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굳이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쓸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x 더하기 2y는 4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20이다라는 걸 엮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알파 베타가 나올 거예요. 얘는 이제 알파 베타를 찾아낼 수 있게끔 하는 정보가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그 다음엔 이제 주인공이 바뀌는 거야. 문제의 흐름의 중간에서 이제 나는 그 x, 그 y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는 a랑 b 값이잖아. 이제 누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a랑 b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이 나머지 x, y는 숫자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a에 대한 식, b에 대한 식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a가 얼마다, b가 얼마다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a랑 b가 주인공이 되겠고 이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쉬운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들을 갖춰놓고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실력이 늘려면 자세한 계산 과정은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x는 4-2y라고 정리하고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 첫 번째 식의 정보를 반영한 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 거니까 y가 얼마가 나오면서 그에 대응하는 x 값도 이 관계식으로부터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게 뭐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자, 515번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요거 다음 거 요거 한 번만 518번만 한번 더 볼게요. 518번만. 자, 얘는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했는데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4
내가 여기서 자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에 약간 전제 조건이 깔려 있죠.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 형태로 얘기하면 무언가 곱하기 무언가는 0으로 정리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 한 변을 0으로 정리한 상태에서 나머지 변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안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맹목적으로 암기할 게 아니라 여기가 0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4가 남아있거나 어떤 문자가 남아있다. 그러면 인수분해한 게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지. 뭐 20과 20을 곱한 게 4.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여기가 0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되면 얘기가 다르죠.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다라는 두 가지 경우를 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습관으로 드려야 되냐면 이제 연립방정식 문제가 나오잖아. 이 두 번째 식 같은 거는 이라고 되어 있지. 나는 실제로 쓸 때부터 넘기고 늘려고 줘. 애초에 문제를 적을 때부터 이렇게 바꿔놓고 그냥 하는 거야. 어차피 오른쪽에 뭐가 남아있는 상태로 뭔가 할 만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뒤쪽에 뭐 부정방정식의 케이스 같은 걸 제외하고는 연립방정식은 일반적으로 는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이드랩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고요.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는 0으로 정리한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식 자체가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2번식으로 한다면 1번식 자체가 x-y x-2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두 가지고 그 두 가지가 케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케이스 x랑 y랑 같다면 그때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가 나오겠는가? 두 번째 케이스 여기가 즉 x랑 2y랑 같다면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가 뭐가 나오겠는가? 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내가 말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이유가 그거지.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x랑 y랑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순간 얘는 일단 이 두 번째 식을 만족시키는 그런 관계예요. 그럼 얘는 2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관계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지금 1번과 2번의 공통애를 구하는 거니까 마무리는 얘를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서 엮어내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는 1번과 2번을 다 만족시키는 이 두 개의 정보가 결합된 그런 공통애를 구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1번식에다가 아니지 여기 해야 되겠네. 이게 1번식이고 이게 1번식이고 얘를 2번에 대입을 되겠고 2번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 관계식 자체가 y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얘는 뭘 집어넣어볼까? x자리에 y를 집어넣으면 y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 더하기 뭐하는거야 지금? 이번에다가 집어넣는데 여기 그러면 2y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니까 y제곱이 2가 나오면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y를 먼저 뺐으니까 써보면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고요. 그에 대응하는 건 이미 관계식을 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식을 이용하던 간에 우리는 대응하는 x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한 쌍, 두 쌍 해가 나온다. 어디에서? 첫 번째 경우에서. 이 두 개는 다 정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남아있는 거니까 두 번째 경우를 여기다 써보면 두 번째 경우. 자, 내가 지금 조각으로 쓴 이유가 있겠지. 얘가 5얼이고 경우를 나눈다. 그럼 그 경우의 수 관점에서 여기서 나온 정답, 여기서 나온 정답, 그 모든 것들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수집을 하는 거니까.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 2y를 집어넣으면 8y의 제곱. 자, 여기서 자, x는 2y라는 이 관계식을 우리 2번에다가 대입을 할 거니까 그러면 8y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제곱은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값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어쩔 수 없죠. y는 루트 7분의 2 플러스 루트의 7분의 2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 마이너스 루트의 7분의 2가 나오는 거니까 대응하는 x 값은 2배하고 유리한 너희들이 알아서 하시고 얘는 2 루트의 7분의 2고요. 얘는 마이너스 2의 루트의 7분의 2 해서 이렇게 또 한 쌍, 이렇게 한 쌍, 총 4쌍이 정답이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제곱 더하면 뭐 이 둘의 값은 똑같은 거고 그리고 제곱 더하면은 어디가 더 큰지 그걸 따져보세요. 이런 문제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요.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 풍산자에서조차도 이 케이스가 없어서 우리 완솔에 내가 만들어놨던 거 어떤 케이스지? 요거랑 요거 완솔에 적어놨던 그 예제 가지고 다시 한 번만 좀 복습을 해볼게. 지난 시간이냐? 22분 좋네요. 완솔에 너희들 다 적혀 있을 거야. 내가 연립반원식 풀 때 이게 문제지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실전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 왕왕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두 가지 과목을 공부를 다 해놔야 되니까 얘는 쌤이 완솔 교재에다가 적어준 그 예시 문제 가지고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 문제 풀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만 잘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이드맵 잘 기억하고 이 예제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면 어떤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당연히 다 풀어낼 수가 있겠지. 3x 제곱에 이거 너희들 어디 적어놨을까? 어디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마이너스 5x 알아서 적혀 있는데 찾아보던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y는 9다. 이 예시가 되겠죠. 이런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라라고 했으면 얘는 우리 넘겨서 뭐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9는 0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첫 번째도 안 되고 두 번째도 안 돼. 그러니까 저 x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창을 동시에 날릴 수가 있는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 이걸 적절히 섞어가지고 이 창을 다 날렸을 때 그럼 남는 관계식이 몇 차 관계식이라는 거야? 이 창을 다 날렸으니까 1차 이하의 관계식만 남겠지? 그러면 그거 자체를 가지고 또다시 대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나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창을 한번 다 밑줄을 쳐보자. 이 창이 얘가 있고 또 없죠. 문자 두 번이 곱해져 있는 거 없어요. 여기 있고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 두 개 없앨 수 있나요? 동시에 다 날릴 수 있나요? 우리가 배웠던 어떤 가각법의 개념을 통해서 당연히 날릴 수가 있죠. 여기 1번씩에다가 몇 배? 최소 분배수 맞추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우리는 2배를 할 거고 여기다가 3배를 할 거고 그럼 나는 2번식에 3배를 한 다음에 1번식에 2배를 빼주어서 이 창을 소거해버리면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 이거 암산도 잠깐만. 이거 어차피 이 창 지워내려고 한 거니까 여기 3배 하면 9x에다가 마이너스 10x 뺀 거니까 19x 19x고 마이너스 15y에다가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9y 값도 그로 넘겨가지고 뭐 빼기 얼마는 0으로 되고 요 비례해도 되겠죠. 27 빼기 8하니까 10이다. 그래서 우리가 y는으로 정리해야 한다면 x 마이너스 1 얘가 뭐야? 얘가 1번과 2번의 정보를 반영한 1차 관계식. 항상 1차 관계식은 대입의 어떤 단서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얘는 이제는 우리가 요거 가지고 아직 x랑 y 값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거랑 얘를 엮든가 이거랑 얘를 엮든가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미 1번, 2번이 들어있는데 왜 또다시 1번과 였나요? 또는 2번과 였나요? 이게 정확하게 쓰면 1번과 2번의 정보를 반영한 거긴 한데 아직
YX 문자 두 개가 다 살아있고 부모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하나의 이상의 정보랑 다시 한번 부딪힘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놈으로 하건 이놈으로 하건 그것들은 너희들의 선택이 될 겁니다. 어떤 조합을 하더라도 X랑 Y 당연히 결정이 되겠죠. 선택이 돼요. 나는 얘 자체를 어디다가 집어넣는 게 편할까라는 걸 조금 센스 있게 생각을 해보면서, 근데 사실 난이도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위에다가 집어넣을게요. 근데 이 조건을 우리가 1번에 대입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본다면 1번에 대입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본다면 3x 제곱, 근데 이거 맞네. 자, 3x 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y 대신에 x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거니까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0이다. 풀어주시면 이제 정답이 x가 먼저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나올게.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인 거니까 그리고 1하고 마이너스 2 하면서 x 값은 마이너스 1하고 2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요. 대응하는 거는 이거 가지고 t가 되면 되겠죠. y 값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2일 때는 1. 그래서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셨고, 지금 요거를 연습한 거지. 이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되는 바람에 이 둘 중에 뭔가가 무조건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첫 번째 예시는 얘가 되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를 적어준 것도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자. 얘도 두 번째 예시 적어준 것도 x제곱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40이다.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2y의 제곱은 20이다. 자, 이것도 내가 아주 신중하게 가져온 예시이거든. 한 번 더 그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갖고 온 예시인 건데, 얘도 이제 대충 공부한 친구들은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이거 인수분해 안 되지. 위에 이게 인수분해가 돼. 이거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2y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아무짝에도 쓰잘데기가 없어. 내가 말하는 인수분해는 이런 인수분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한 변을 0으로 정리한 상태인 거니까 이거 40 넘겨놓고 20 넘겨놓고 봤을 때 그때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지. 따라서 저 밑에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예시를 이걸 잘 공부해야 돼요. 중요한 예시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창을 그러면 동시에 소구할 수 있겠는가를 봤더니, 자, 여기 이 창이 뭐뭐뭐 있으니까 할 때 이 xy도 이 창인데 이걸 또 얘기 못하는 친구들이 있죠. 다 정해야 될 거고, x제곱, xy, y제곱 다 이 창이며 x제곱, xy 지금 x랑 y를 다 주인공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아무 말도 없으면 모든 문자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심지어 x, y를 더하는 거니까 x, y 두 개는 당연히 주인공이 되겠죠. 이 창, 이 여섯 군데를 다 날릴 수 있겠는가? 날릴 수가 없죠. 그렇지? 내가 x제곱을 지우려고 빼면 얘네들이 남게 될 거고, 이거 두 배 한 다음에 더해서 xy를 소거하면 얘네들이 안 사라지는 거고, 이거 두 개를 더해서 y제곱을 날리면 얘네가 남게 되는 거고, 세 개를 다 동시에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숫자, 상수항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반드시 풀려. 어떻게 하면? 상수항을 소거하게 되면 반드시 풀린다. 내가 좋아하는 단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방법대로 안 풀리는 건 나오지 않는 거고, 그럼 여기에 두 배하고 얘랑 어떻게 짬뽕시키면 되겠구나. 그러면 2번에다가 두 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번을 빼버리면 되겠죠. 1번을 빼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40 빼서 40 해서 0으로 소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2x제곱에서 x제곱 뺀 거니까 x제곱이고요. 4xy에서 빼기 xy 뺀 거니까 플러스 5x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에서 얘 뺀 거니까 6y제곱, 그리고 내가 의도했던 대로 숫자 부분은 빵을 만들었지. 상수항을 아예 없애버렸지. 여기가 0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상수항을 없애면서 남게 되는 식은 반드시 1차 관계식이거나 아니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1차 관계식이는 없겠지. 우리가 소거가 안 돼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놈이 반드시 들어있게 될 겁니다. x 플러스 2y, x 플러스 3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럼 또다시 우리는 첫 번째 케이스 x가 마이너스 2y라면 두 번째 케이스 x가 마이너스 3y라면 하면서 두 가지 분석, 두 번의 분석을 해나가야겠죠. 여기에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얘랑 둘 중에 아무거나 엮어내시면 되는 거고요. 선택이 되고 여기서도 정답이 몇 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정답이 몇 개가 나올 거니까 얘랑 뭐랑 엮을지는 또다시 너희들의 선택이 되겠죠. 계산이 조금 많겠지. 그래서 엮으면서 정답이 먼저 찾아야 되고 여기 찾아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두 개 잘 하시고, 그럼 우리가 지금 요거 다 한 거지. 1차 얘는 중학교 2학년 가장 간단한 직선과 직선과의 관계, 그 다음에 1차, 2차 1차가 나와 있으면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한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게 가강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2차랑 2차가 엮여 있으면은 이 가이드북을 따라가시면 모든 것들이 다 풀릴 수밖에 없다. 딱 하나의 예외, 대칭식 빼고. 대칭식은 별도로 되겠죠. 전체적으로 정리가 끝났습니다. 대칭식을 오늘 좀 대칭식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숙제를 많이 주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하자. 대칭식의 개념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189쪽 가서 글로 읽고 조금 일찍 마무리할게. 189페이지에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다. 대칭식이 뭔지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대칭식의 정의가 뭐였지? 대칭식. 물론 이거 문자가 두 개의 대칭식도 있고 문자가 세 개의 대칭식도 있는데 우리는 문자가 두 개의 대칭식만 배워요. 이렇게 섞게 자세하게. 문자가 두 개인 대칭식만을 배웁니다. 그 대표적인 문자를 우리가 보통 x, y 또는 a, b를 쓰고는 하지. 근데 얘는 그 두 개의 문자를 자리를 바꿔도 식의 형태가, 식의 생김새가 달라지지 않는 식을 대칭식이라고 한다. 자세하게 필기되어 있을 거니까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이 개념 자체가 이 개념의 스타트, 깔려있는 배경 지식이 뭐냐면 이 문자가 두 개의 대칭식은 기본 요소라고 불러요. 대칭식의 기본 요소. x 더하기 y. 그 다음에 x, y. x랑 y에 대한 대칭식이 나오려면 그 대칭식은 반드시 x 더하기 y랑 x, y 이 두 개 가지고만 표현할 수가 있다. 그게 개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엄밀하게 증명하지 못할 겁니다. 이거 두 개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롯된 아이디어 요거 자체를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 A라고 주자. 요거 자체를 우리가 B라고 표현을 하자. 그러면 X랑 Y 가지고 지지고 볶고 만들어져 있는 식이 A랑 B로 조금은 더 단순해지겠지. 그치? 이 X 더하기 Y 어쨌든 지금 한 두 개인 거잖아. 걔를 A로 표현하는 순간 어쨌든 두 개의 곱셈인 거잖아. 걔를 B라고 표현을 하는 순간 식이 훨씬 더 단순하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치환의 과정이죠. 이 치환의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치환의 과정을 통해서 식을 단순하게 바꿔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치환의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풀리는 연립방정식도 나와요. 어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쉽고 이렇게 해도 풀리는 것도 나오겠지만 어떤 문제는 이렇게 해야만 풀리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이 대칭식이면 반드시 얘로 푼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마디만 더 쓰고 마무리할게. 문자가 두 개의 대칭식. 내가 여기다가 뭐 적을까? 느낌 오는 사람. 여기서 뭐 적을 것 같아? 중학교 들었는데? 알았어. 필기해주세요. 한 번 더. 마찬가지.
상환식 이런 것들처럼 너희들이 연립방정식이 나왔는데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나왔어.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3xy 마이너스에 x 더하기 y 뭐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얼마고요? 얘가 얼마나? 이러면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구나. 지금 여기 x랑 y 장이 바꾼다고 해서 식이 안 바뀌는 거. 그런 식이 두 개가 나와 있고 그 두 개가 연립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이거 4고 얘가 5다 이런 게 나왔으면 내가 저기 가이드를 따라가기 전에 그거 하기 전에 얘가 대칭식으로 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이구나 라는 거를 볼 줄 알아야 그래야 이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어낼 수가 있겠지. 시간 낭비 없이. 그래서 요거까지만 적어놓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 숙제는 여기까지 가지고 숙제는 우리 얼마 내줄 기간이 없어서 919번까지 하고 919번까지만 마무리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냥 복습 잘